외환시장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잠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오늘 날씨만큼이나 장이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내리 빠졌습니다. 장중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22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장중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8원 오르면서 1,37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약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750억 원가량 팔아치웠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이달 불과 3거래일 만에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5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무려 20년 만에 110을 돌파했는데요. 달러 추가 강세 전망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약세가 달러 대비로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엔화, 위안화, 유로화 어떤 것 가릴 것 없이 지금 그 원화가 좀 약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은 금리도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강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요인을 외부에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화보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역사적인 고점 아닙니까? 더 오른다는 건가요, 앞으로? 네, 아무래도 이 환율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증권업계에서도 환율 전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1,2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400원이 넘게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여전히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한미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현재 양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9월엔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는 열리지 않고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만 열린다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75bp 인상 가능성은 58%로 더 높았습니다. 반면 이창용 한흥 총재는 지난주 잭슨홀 미팅 당시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도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도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다면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과 증시 하락은 조금 불가피해 볼 전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럽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ECB가 75bp가 아니라 50bp를 올린다고 한다면 유럽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겠고 또 같은 날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기조에 만약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환율이 달라질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달러 예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 경기가 이 하반기 들어서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이 연준이 더 이상 고강도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1,25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러 강세 전망 의견을 살펴보면 이 경기 악화되는 게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전자산, 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수요가 더 몰려들 것으로 보고 좀처럼 달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7월 FOMC 의사로 끝나고 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완화되는 긴축 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반등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주 8월 잭슨홀 미팅 때 이 우려를 뒤엎고 예상을 뒤엎고 고강도 긴축을 시사하면서 증시는 다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 좀 미뤄봤을 때 9월 FOMC도 그렇고 1월 FOMC에서도 이 파월 의장이 좀처럼 고강도 긴축에 대한 그런 의견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1,400원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실제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5천억 원 순매수한 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채권 관련 상품도 새거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난 8월에만 채권 ETF를 4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계속되는 증시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미중 갈등,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동안 증시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 점도 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 증시 종목 중에서도 최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19개나 될 정도로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흰남노 관련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11호 태풍 이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리아 S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사무개발, 우원개발도 이원 플러스 역시 나란히 강세를 보인 이게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길래요?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보통 태풍이나 장마 같은 이 악천후가 펼쳐지면 함께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재해 복구 기업들인데요. 코리아 S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앵커와 이 케이블 타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재해 복구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니콘 기업 GP클럽에 인수된다라는 소식도 이 공시로 전해지면서 이번 재해 복구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GP클럽은 리튬 전문 기업인 리튬 인사이트에 협업을 해서 코리아 S를 리튬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공사 등 토목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무개발 그리고 우원개발은 같이 이 수혜주로 꼽혔고요.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EM+ 역시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 수혜주에 꼽히는 것이 맞는가 궁금해서 이 전화를 직접 돌려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피인수 소식이 있었던 코리아 S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좀 취재해본 결과 아직 흰남노 피해 복구 관련 협업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이슈로 묶여서 테마주로 좀 강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정말 어디서든 기회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